결혼은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날이 오면 웃으며 손을 잡아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견례라는 이름의 자리는 축하보다 먼저 현실을 묻는 자리였습니다. 얼마를 준비했는지,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지 사랑보다 조건이 먼저 오갔습니다. 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딸의 인생뿐 아니라 부모의 존엄까지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는 것을. 평생을 딸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딸의 결혼이 저에게 지옥의 문을 열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행복해야 할 상견례 자리, 사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축복이 아닌 냉혹한 거래 조건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딸의 행복을 위해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과연 그 선택이 옳았을까요? 어느덧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은 제 어깨.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소용돌이는 딸아이의 결혼을 앞둔 그날부터 시작되었죠. 제 딸 지연이는 착하고 영리했습니다. 반듯하게 키웠다고 자부했고요. 그런 딸이 데려온 예비사위 민준이는 인상도 좋고 대기업에 다니는 듬직한 청년이었어요. 상견례 날 저희 부부는 조금 늦었지만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모님들의 태도가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돈될 분들은 화려한 차림이셨습니다. 특히 사돈 어르신은 명품 시계를 계속 만지작거리며 노골적으로 저희를 훑어보셨죠. 민준이 아버지가 여유로운 듯 딱딱한 표정으로 잔을 기울이는 모습, 덕담이 오가야 할 자리에서 사돈 어르신은 갑자기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장남이라 당연히 분가시키고 싶은데 요즘 서울 집값이 좀 과해하죠. 그러더니 바로 저희 부부에게 집 이야기를 물으시더군요. 사돈댁은 현재 아파트,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연이 혼수로 얼마나 보태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계획을 세우죠. 순간 침묵이 흐릅니다. 상견례 자리가 갑자기 거래 현장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축하와 덕담 대신 계산과 재산 목록이 테이블 위에 올려진 거죠. 저희는 가진 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끼고 산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죠. 딸에게 미안한 마음과 노골적인 압박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대로는 지연이가 기죽고 살겠구나. 억울함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때부터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한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남편과 저는 말없이 무거운 표정으로 걸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위한 어머니의 필사적인 각오였죠. 지연이 방. 딸은 침대에 멍하니 앉아있고 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복잡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봅니다. 상견례 이후 딸 지연이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는 것도 피했죠. 민준이를 사랑하지만 양가의 경제력 차이가 주는 압박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한다고 했나 봐.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고이며 지연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을 보니 제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식을 이토록 아프게 하는 세상이 야속했죠. 남편은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가진 것에 맞춰서 해야지. 무리하면 안 돼. 딸도 이해할 거야. 남편은 조심스럽게 나의 어깨를 잡았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안 돼요. 지연이, 저 집에서 기죽지 않게 해야 해요.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이에 담보도 부족했죠. 높은 이자의 대출은 벼랑 끝에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낡은 아파트 등기 서류를 만지작거리는 나의 모습이. 이 집을 팔아야겠어요, 여보. 남편은 크게 놀랐습니다. 뭐, 우리가 살 곳은 이 나이에 전셋집을 전전하라고? 이 집은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이자 노후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이 집을 포기한다는 것은 저희의 안정된 미래를 내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내가 단호하지만 슬픔이 담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아니요. 우리가 조금 고생하면 돼요. 지연이에게는 든든한 친정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상견례 날 그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결국 남편은 제 고집과 모성을 꺾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살던 아파트를 내놓고 대출을 받아 지연이의 혼수 자금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돈을 마련하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죠. 이 돈은 단순한 결혼 자금이 아니라 우리 딸의 자존심을 지켜줄 갑옷이라고 말입니다. 신혼집 잔금 치르는 날,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마주 앉아 무언가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리해서 마련한 돈은 서울 변두리지만 신혼부부에게는 괜찮은 전세 아파트를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죠. 사돈,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겉으로는 공손하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비웃는 듯한. 하지만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은 제 등을 차갑게 만드는 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셋집 공동 명의로 할 건가요? 아니면 우리 민준이 단독 명의로 할 건가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가 거의 모든 돈을 보탰는데 명의를 아들 단독으로 하자는 겁니다. 사돈, 그 말씀은 좀. 저희가 거의 다 마련한 집인데. 제 말에 시어머니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한 수 가르치듯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결혼이라는 게 말이죠. 영원할 수 없잖아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죠. 우리 아들 재산은 지켜야죠. 시어머니 대사.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의 미래를 볼모로 잡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경제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돈의 힘 앞에 저는 또다시 무릎을 꿇어야 하나 절망했죠. 홀로 서서 눈물을 참는 어머니의 모습.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이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지연이 결혼이 깨질 수도 있다. 결국 저는 울분을 삼키고 시어머니의 뜻대로 해주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제 마음속에 깊은 앙금이 남았습니다. 돈 때문에 무시당한 치욕과 딸에게 떳떳하지 못한 현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집을 팔고 이사한 좁고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낡은 빌라 방에서 저는 몇 날 며칠을 밤잠 설치며 울었습니다. 결혼식 2주 전 양가 가족들만 모인 작은 식사 자리. 저희 부부는 좁은 빌라로 이사했지만 딸의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겉으로만요.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시댁 식구들과 간단한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시댁은 저희를 은근히 무시하는 분위기였죠. 사돈 어르신은 며느리 될 지연이에게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지연아, 시집 오면 살림 잘해야 한다. 우리 아들이 너 덕분에 좋은 집에 가는 건 알지? 친정에서 해준 고마움 잊지 말고 잘해. 지연이가 고개를 들고 시댁 식구들을 또렷이 바라봅니다. 그 순간 평소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던 제 딸 지연이가 예상 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에는 여태껏 보지 못했던 단단함이 서려 있었죠. 아버님, 죄송하지만 제가 고맙다는 말만 들으려고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침묵 속에서 지연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 전세 보증금 거의 전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집을 팔아 마련하신 돈입니다. 제가 아버님께 저희 집 경제 사정에 대해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댁 식구들, 특히 민준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민준 씨 단독 명의로 하신 것도 제가 동의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께 마지막 자존심까지 버리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지연이는 핵심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저도 빈손으로 시집가는 것 아닙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밤낮으로 공부해 대기업 사내 전문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달부터 그 자격증으로 전 직장 연봉의 2배가 넘는 곳으로 이직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며 웅성거립니다. 그리고 제가 모은 돈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몇 년 뒤 입주할 새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 단독 명의고요. 지연이의 담대한 선언은 그 자리를 순식간에 뒤집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물론이고 사위 민준이조차 딸의 숨겨진 능력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죠. 지연이는 경제적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당황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실의 계산기를 두드리듯 지연이를 다시 보는 모습. 지연이는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제가 지금 해드린 것만큼 나중에는 그 이상으로 저희 부모님께 효도할 겁니다. 저 친정의 딸로 떳떳하게 살 겁니다. 딸의 단단하고 현명한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서 벅찬 감격을 느꼈습니다. 딸은 이미 저희 부부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결혼식 날, 화사하게 웃는 지연이와 민준이, 그리고 밝은 표정의 친정 부모님. 지연이의 역전 드라마 이후 시댁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희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존중과 예의를 갖추기 시작했죠. 지연이의 숨겨진 능력과 재력이 돈의 논리를 넘어선 새로운 존중을 가져온 겁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때문에 잃었던 자존심을 되찾는 데는 때로는 보여줄 힘이 필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좁은 빌라에서 살고 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저희의 희생과 사랑이
딸의 성공과 자존감을 지켜주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결혼 후 지연이는 저희에게 자주 찾아와 손수 지은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제가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지연이가 청약으로 당첨된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저희에게 뜻밖의 선물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 아파트 보증금 제가 갚을게요. 그리고 여기 엄마 이름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했어요. 이제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어머니가 감격에 벅차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잡는 모습, 40년의 세월, 자식을 키우며 겪었던 희생과 갈등, 상견례 날 치욕적인 계산에 무너졌던 어머니의 자존심. 결국 그 모든 어려움을 사랑과 현명함으로 이겨낸 딸 덕분에 저는 인생의 가장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돈 때문에 무시당했던 기억은 더 단단한 사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날의 상견례 갈등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딸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었고 저에게는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역할을 다하게 해주었으니까요. 사랑하는 딸 지연아, 너의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엄마 아빠는 내 뒤에서 항상 든든한 바람이 되어줄게. 그 후 지연이는 새 아파트에 입주했고 저희는 딸이 마련해준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냅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돌이켜보면 상견례에서 너무 위축되었고 딸을 믿지 못하고 혼자 고민했으며 남편과 상의 없이 무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자식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현명하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믿음이라는 것을요. 이 경험이 저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